안녕하세요. 미들한복의 김지연입니다. 한복만 입으면 왜 이렇게 더 살집 있어 보이지? 비슷하게 입은 것 같은데 내 친구는 더 우아해 보이던데. 한복 입을 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사실 이 차이의 비밀은 겉으로 보이는 원단이나 디자인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 속치마인데요. 오늘은 속치마 하나로 여러분의 한복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같은 한복인데 이렇게나 다른 실루엣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속치마를 잘 갖춰 입느냐에 따라서 저고리 사이즈가 2에서 3cm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결혼을 앞둔 신부님과 혼주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체형에 맞는 속치마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입어야 더 날씬해 보이고 키도 커 보일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꿀팁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속치마의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 실루엣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옷을 입을 때도 속옷을 어떻게 갖춰 입느냐에 따라서 옷태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거들이나 올인원 같은 보정 속옷도 다양하게 있고요. 하지만 한복은 드레스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체형을 보완합니다. 드레스가 가슴의 볼륨을 강조하고 허리 라인을 잘 드러내는 것이 포인트라면, 한복은 가슴에서 치마까지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이 제일 중요해요. 단정한 가슴 라인과 풍성한 치마의 볼륨이 아름다운 실루엣의 핵심인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속치마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체형별 맞춤 비법입니다. 한복 입는 것을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바스트가 크고 상체에 살집이 많은 체형을 가지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가슴을 단단하게 눌러줄 수 있는 튼튼한 말개 속치마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혹겹 조끼 허리로 된 속치마보다는 이렇게 겹으로 지어진 속치마가 더 힘이 좋아요. 그리고 큰 컵이신 분들은 이 말긴 너비를 더 넓게 해서 가슴을 압박하고 더 잘 지탱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해 드리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속치마는 바로 이 조끼허리 속치마인데요. 제가 일자말기 속치마를 추천드리는 경우는 딱 2가지예요. 비치는 저고리를 입으실 때, 또는 가슴이 크고 상체가 통통한 체형일 때입니다. 일자말기 속치마는 이 어깨끈을 투명 브라끈으로 바꿀 수 있어서 시스루 저고리를 입으실 때 어깨끈이 노출되지 않게끔 입으실 수 있어요. 따라서 꼭 모든 분들이 일자말기를 입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프릴 단수도 정말 중요한데요. 키에 따라 이 단수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담하신 분들은 1단에서 2단 정도까지만 하시고, 키가 크시다면 3단에서 4단, 5단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키가 작으신 분들이 프릴을 너무 많이 달면 오히려 키가 더 작아 보이고, 키가 크신데 프릴을 너무 적게 달면 조금 한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세 번째 포인트, 다양한 속치마의 세계입니다. 자,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속치마를 다양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방금 보여드릴 이 프릴 속치마는 고급 한복집들에서 선호하는 그런 가장 부드러운 속치마예요. 얇은 프릴부터 좀 도톰한 프릴까지 용도와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다음은 겉감이 한 겹 씌워진 속치마인데요. 프릴이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달려 있고, 그리고 이 프릴이 아까 보여드렸던 치마보다는 조금 뻣뻣합니다. 항아리 라인의 실루엣이 예쁘다는 장점이 있는데, 움직임이 저는 좀 자연스럽진 않아가지고 잘 사용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복집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잠깐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간혹 원가 절감을 위해서 조금 서걱서걱거리고 아주 뻣뻣한 그런 저렴한 속치마를 사용하는 곳이 있거든요. 만약 한복 가격 대비 너무 저렴한 속치마를 사용한다면 그런 곳을 조금 한 번 더 재고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1초 텐트 아시죠? 특히 이 링 속치마는 절대 입지 마세요. 사실 이거는 원래 드레스 속치마인데 한복집에서도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한복은 원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링 자국이 겉으로 다 표시가 나서 움직일 때 이렇게 한복이 통짜로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저는 절대 비추천입니다. 자, 이번에는 활용도가 다양한 특별한 속치마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허리 속치마인데요. 이건 치마의 볼륨감을 한층 더 업 시켜줄 비장의 무기입니다.
속치마 입기 전에 먼저 착용하시거나 아니면 속치마 위에 덧입을 수 있어요. 제가 주로 화보 촬영할 때나 키가 크신 신부님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만약 기존에 이미 속치마를 갖고 계신데 숨이 너무 죽어서 볼륨감이 조금 아쉽다면 그럴 때 구매해 보셔도 좋을 제품입니다. 이 프릴의 길이도 길게 또는 짧게 맞춤이 가능합니다. 왼쪽이 숨이 죽은 속치마를 입었을 때이고 오른쪽 사진이 허리 속치마를 덧입어 주었을 때입니다. 실루엣의 차이가 확연히 눈에 띄죠. 이건 가슴말기라고 하는데요. 사실 모든 분들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갖고 계신 속치마가 조금 헐거워졌거나 원단이 얇아서 가슴을 잘 지탱해 주지 못할 때 속치마 입기 전에 착용하시는 아이템입니다. 짱짱한 속치마가 이미 있다면 사실 이런 가슴 말기는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왜냐면 여러 겹 덧입으면 말기 부분이 둔탁해져서 오히려 흉통둘레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건 프릴 없는 일자 라인의 인견 속치마입니다. 이건 평소에 한복을 자주 입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실내에서 볼륨 있는 속치마가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쯤 갖고 계시면 좋을 아이템입니다. 제가 각 속치마를 입었을 때 실루엣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사진은 인견 속치마를 입었을 때이고 이거는 1단 속치마를 입었을 때, 마지막으로 이건 3단 속치마를 입었을 때입니다. 한눈에 비교가 되시죠? 그리고 치마 볼륨이 풍성하다고 다 예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키와 체형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가 약속드린 특별한 꿀팁을 공개할게요. 아까 속치마 하나로 저고리 사이즈가 2에서 3cm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찬찬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속치마는 반드시 아래에서 후크를 채워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브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후크를 채워 내려가게 될 경우에 가슴이 아래로 눌리면서 말기 아래가 불룩해져요. 그러면 가슴 라인이 예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브라는 꼭 벗고 입으셔야 돼요. 특히 바스트가 크시거나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후크를 다 채우기 전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세요. 부유방까지 안으로 넣어서 가슴 부분의 살들을 잘 정리해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정말 크답니다. 마지막으로 정전기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겨울철 예식하실 때는 정전기 때문에 겉치마가 속치마에 딱 달라붙어서 실루엣이 망가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정전기 방지제를 속치마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만약 정전기 방지제가 없으실 경우에는 물과 섬유유연제를 7:3 정도 비율로 섞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속치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겉으로 보이는 한복만큼 이 속치마가 정말로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셔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한복집에서도 속치마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도 쉽지 않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가올 봄의 찰떡인 한복 디자인 추천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해서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